너만 생각하면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만하자. 종교 문제, 부모님 문제로 이별, 상대도 괴롭고 나도 괴롭죠. 이런 경우는 절대 설득할수록 제외가 안 됩니다. 방법은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희만쌤입니다. 연말 연시, 설 연휴 즈음에는 특히 결혼 파혼 사례로 오신 내담자분들이 참 많은데요. 성격 차이나 싸움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지만 특히 부모님 반대나 종교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는 정말 그 누구보다 정신적 고통이 크신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잘못 설득하시다가 더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좀 집중! 부모님 반대, 종교 문제 파혼도 제외하는 법 첫 번째, 최악의 상황도 반전시키는 키포인트. 요건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의 제외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의사결정을 진짜 빠르게 하고 대응을 정말 그때그때 딱딱 해야 됩니다. 절대 지지부진해지면 안 돼요. 상황 난이도 자체가 지금 전쟁터처럼 극강이지만 실제로도 전쟁터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전쟁에서 적군이 우리 성문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장군이 내가 하고 넋놓고 아무것도 지시 못한 채로 얼빠져 있으면 그렇게 함락당하고 완전히 지고 마는 겁니다. 내 소중한 병사들도 몰사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지면 내 소중한 사람을 절대 지킬 수 없잖아요. 귀는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나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내 미래의 가족의 그 사람과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 멘탈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게 핑계가 되진 못해요. 정말 지금 요 시기가 힘들어서 내가 그때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타이밍들 다 놓치고 나면은 내 관계가 다 전쟁 폐허가 돼 있을 테니까요. 보통 요 정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재회 여부를 떠나서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너무 망가져 있고 이전으로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운한 말일 수는 있지만 저라도 이런 말 해드려야지 누가 이런 말 해드리겠어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 요게 뭐가 진짜 큰 문제냐면 원래 이별을 하고 나면 이별을 이미 결심한 사람들은 진짜 합리화가 빠르거든요. 당연해요. 이별이라는 게 뭐 단순히 물건 하나 충동 구매했다가 반품하고 뭐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이별 통보 한마디에 상대는 인생이 흔들리고 앞으로 최소 한 달은 죽자 사자 매달리고 그런 문제인데 절대 쉽게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 후에도 서로 피말리고 힘들 거 다 각오하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결정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선택을 엄청나게 합리화합니다. 맞아. 어차피 엄마가 너 반대했을 거야. 하긴 너는 아이를 많이 낳길 원했는데 난 딩크인걸? 그러게 저번에 내가 스키장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 가주지도 않고 이기적이야. 지금 헤어지길 100번 1000번 잘했어.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늘어나는 반대 리스트랑 내가 다 싸워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원래 재회 자체가 이런데 특히나 이렇게 부모님 반대, 종교 문제까지 껴있는 경우에는 합리화 속도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훨씬 빨라요. 더더구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걸 나랑 대립각인 분들은 상태를 진짜 목숨이 오간다고 받아들이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짜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 뺏고 방이나 시설 같은 데 감금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요돈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걸 몰래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단식투쟁 이런 것도 진짜 흔합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는 여러분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어서 절대 혼자 대처가 안 되실 거예요. 요건 진짜 여기까지 가지 않게 혹은 여기까지 갔어도 지금부터라도 얽힌 실매들을 똑바로 풀어갈 수 있게 몇 수 앞까지 계속 내다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 반대, 종교 문제 파혼도 제외하는 법 두 번째, 재회의 승패를 가르는 온도차 읽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반대나 종교 문제 같은 경우에 의외로 이게 이만큼까지 심각한 사이즈의 문제인데 막상 이걸 대처하는 내가 이 심각성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경우는 상대가 교회 좀 같이 가달라 하는 경우예요. 이거 솔직히 그냥 같이 가고 상대 서운했던 거 맺혔던 거 좀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이 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꼭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모든 문제는 심지어 가치관 문제도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되니까 정말 힘든 사례들 뭐 이런 경우들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면 평생 진다 뭐 이런 생각이 안 굽히려고 하다가 이제 모든 걸 잃고 그러지 말고 우선 지금은 서로 감정이 너무 상하고 그로 인해 이별까지 위기가 가버린 거니까 요거는 먼저 해결을 해야 다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쌤 결혼을 하더라도 이런 걸 타협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요 영상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부모님이랑도 절연하고 집 나가서 잠적해버릴 수도 있는 사이즈라든지 혹은 우리 부모님이 굿까지 버려가면서 가정 파탄이 날 만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심각성들을 가지고 깊이 얽혀있는 문제라서 단순히 생각하고 대충 건드리시면 안 돼요. 꼭 상황 파악부터 똑바로 하고 현명하게 움직이셔요 진짜. 요거 듣고 보니 진짜 심각한데 저 혼자 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여기 아래 고정된 그 링크 쪽으로 지금 상황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찬찬히 보고 카톡으로 논해드릴게요. 부모님 반대, 종교 문제 파혼도 제외하는 법. 세 번째, 상대 스스로 설득이 되는 밀턴 화법.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일수록 하지 말아야 하는 거 뭘까요? 아마도 짐작하셨겠지만 절대 설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요 생각 때문에 상황을 순식간에 파탄내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상대는 오히려 그 말 다 튕겨내고 눈부릅뜨고 반박하려고 들 테니까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필요한 거는 설득이 아니라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밀턴 화법입니다. 최면 치료의 대가 밀턴 에릭슨의 언어 패턴에서 나온 화법인데요. 지금 너무 꼭 알아두고 싶죠? 이게 뭐냐면 정확히 내가 설득하지 않았지만 상대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설득이 되는 그런 언어 방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논리나 감정 호소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 절대 아니고요. 일부러 문장에 여백과 모호함을 남겨서 그 사람의 무의식 중에 스스로 그 의미를 채우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사람의 뇌는 뭐든 명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설득하면 오히려 방어하고 공격하지만 모호하면 스스로의 경험과 감정을 대입을 하면서 그걸 자기 얘기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쓴 게 바로 밀턴 화법인데 이게 누구한테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회피형, 뭐 단호한 사람, 방어적인 상대에게 가장 특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알듯 말듯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제외할 때 사람들이 너톡 많이 쓰는데 밀턴 화법까지 쓸 줄 아는 사람이 너톡을 쓰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선 오늘은 너톡, 밀턴 화법 합체까지는 다루기 어렵겠지만 밀턴 화법을 한번 쭉 볼게요. 너는 책도 있고 유튜브 너너 문학과 재생 목록에 10강까지 있어요. 여러분은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밀턴 화법 쓰는 법. 첫째, 모호한 주어 사용. 너라는 직접 지칭을 피하고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면 상대가 자동으로 자기 얘기로 대입해요. 둘째, 열린 감정 언급. 감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긴다. 상대는 자신의 가장 강한 감정을 그 자리에 채웁니다. 셋째, 원인 없는 결과 제시.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말한다. 상대의 뇌는 원인을 찾으려다 자기 경험을 끌어올 겁니다. 넷째, 선택지 위장 구조. 사실상 하나의 방향으로 유도하지만 선택처럼 말한다. 이러면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게 돼요. 다섯째, 시간 왜곡.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서 방어를 낮춘다. 자, 그럼 재회 상황에서는 대략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 사람들 보면 보통 오래 만난 것도 아닌데 오래도록 못 잊고 그러기도 하잖아. 끝났다고 마음 정리까지 되는 건 아니더라. 보면 지금 당장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중 가서 이해되고 그런 거 있지 않아? 단호한 게 사실 정 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많더라고. 막상 엄청 신경 쓰면서 진짜 딱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꼭 설득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잖아. 그냥 꼭 지금 답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라도 한번 떠오르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 이상하게 정리된 줄 알았던 일들이 꼭 그럴 땐 다시 떠오르더라.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 굳이 안 정리해도 될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나중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런 생각도 가끔은 스스로 들더라. 요 문장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를 움직이려는 의도가 안 보여요. 감정을 묻지도 결정을 요구하지도 관계를 정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도 방어할 이유도 없고 반박할 대상도 없고 대신 자기 생각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밀턴법을 흉내만 내고 망해버리는 경우.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이런 말 하고 싶었어. 너도 가끔은 생각나지 않아? 우리가 그때 조금만 달랐으면 어땠을까? 이 말에 큰 의미는 없어.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답 안 해도 돼. 요거는 왜 망할까요? 이 문장들은 겉으로는 애매하고 부드러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에서 진짜 불안과 집착, 인정욕구 이런 게 완전 다 드러나요. 즉 밀턴화법은 상대가 자기 스스로 맞네? 이렇게 알아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이 아니라 부담을 느끼게 되는 내용이에요. 반응 좀 줘. 나 아직 널 못 잊었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치? 요게 문장 사이사이 다 묻어나요. 그러니까 상대는 내용을 듣기도 전에 의도를 읽고 바로 닫아버리는 거죠. 문제는 내가 너무 집착하고 인정받고 싶은 상태에서는 너어떻게도 저런 문장 쓰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저는 저까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언어들을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어떻게 반박하는 상대의 사고 흐름을 조용히 근데 강력하게 전환해서 제 흐름으로 만들지를 전부 설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하는 쪽과 교회 안 가겠다고 해서 파혼을 통보받은 쪽. 요것만 봐도 완전 다르죠. 상대가 뭐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어떻게 말했을 때 틈이 생기는지 이거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관련으로 지금 준비 중인 콘텐츠 중에 어설픈 너어톡 쫙 짚어드리는 거 만들고 있거든요. 요거도 곧 풀어드릴 거니까 상대한테 너어톡 보내려고 쓰시는 분들은 영상 풀리면 꼭 보셔야 돼요. 언제 올려드릴지는 저도 지금 준비 중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도 최대한 빨리 풀어드릴게요. 와, 이거 저 진짜 꼭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해주셨으면 지금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부모님 반대, 종교 문제 파혼도 제외하는 법 쫙 짚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안녕!